정치검찰은 목표가 정해지면 지속되는 기소와 압수수색 그리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목표한 사람을 소위 말해 이잡듯 잡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기소로 변호사 수임료를 내느라 준 재벌이 아니면 가세가 거덜나게 됩니다. 둘째,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셋째, 정치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며 비인격적인 폭언과 망신을 주는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 이러한 일을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 12월 5일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주인 A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는 실종 전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데 다행히 익산의 한 모텔에서 무사히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봉담 과천 도시 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 IC 부근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는 편도 3차선 도로에 3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서던 화물차 간에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블랙박스를 보면 트럭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2차로에 들어섰고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과실에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우발적인 사건들에 대해 언론사들은 사건 사고의 배후에 이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추측성 기사를 실시간 속보로 내보내며 남발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측근 인사와 주변인 등 5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거나 가상의 지방자치단체 안남시 도시개발을 둘러싼 시장, 정치인, 검찰, 경찰 등의 부정부패를 다룬 영화 아수라를 비유하여 이 대표 배우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 주변인들의 사고가 이어지자 누리꾼들 대부분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여론몰이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말 노골적인 이재명 악마화이자 저질적인 언론의 대표적인 이지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마녀사냥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국힘도 가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유 전 본부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다수가 아수라 속편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거라며 이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힘 박정하 대변인은 영화 아수라의 세상인 것 같다며 무섭다고 말했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재명 데스노트라고 평했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유 전 본부장은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입원한 사진과 함께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된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본인에게 더 과실 책임을 묻고 있는 경찰을 비판하며 이재명 리스크만 제거해주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가 튕겨나갈 때 지난날의 파노라마가 싹 지나갔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이 대표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의 경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수구 언론 등이 비교 언급한 영화 아수라 같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러한 일련의 음모론을 꾸미는 것을 볼 때
수구 언론과 국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가 많고 가진 것들이 많은데 송두리째 빼앗길까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탁소주인 A씨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처음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그 내막을 차근히 살펴보면 세탁소 주인 A씨의 경우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 등 무리한 과잉 수사를 받은 뒤 힘들어 숨었다 나타났고 유 전 본부장도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결국 검찰과 타협한 뒤에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지난 4월 11일에는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에 1,000만 원씩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돈을 줬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라고 답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뒤 열린 재판에서는 같은 내용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결국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검찰과의 모종의 야합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이 들 만한 대목이 바로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달 30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그와 함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유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유 전 본부장을 김 전 부원장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재검토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 전 본부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한 세탁소 주인의 잠적과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과 무죄 판정의 근간에는 정치검찰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은 목표가 정해지면 지속되는 기소와 압수수색 그리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목표한 사람을 소위 말해 이잡듯 잡습니다. 그럼 목표가 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기소로 변호사 수임료를 내느라 준 재벌이 아니면 가세가 거덜나게 됩니다. 둘째,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피해가 관련자란 미명하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쳐서 주변 사람들마저 기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정치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며 비인격적인 폭언과 망신을 주는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 이러한 일을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 검찰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잘 아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광의의 사법관론을 통해 본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신념을 가진 정치검찰을 상대로 견디고 이겨낼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과 민주당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정치검찰의 조작 및 편향된 수사로 인한 한국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검찰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 구조 자체의 문화를 어찌 한두 사람의 선량한 검찰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고 이 두 사건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엮어가고 있는 주식회사 조선일보 등과 같은 수구 언론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유 전 본부장 교통사고 보도 이후 과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정기사를 냈습니까? 혹은 이 대표를 연관지어 사실인 것처럼 추측하고 의혹을 부풀린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 권력의 정점에 전직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보수당이 검찰과 조선일보와의 커넥션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툭하면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아는 민주당이 매번 이들을 견제하고자 언론과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힘과 검찰, 언론이 다 합세하여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및 친명계 의원들을 왜 정치적으로 사장시키려는지 잘 연상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엘리트들이 공사, 회사, 특히 육사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에서 보듯 하나회를 조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회는 해체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었던 진실과 그 진실을 알게 된 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과거 하나회처럼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지고 민심으로 인해 정화되고 개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잠시 비바람을 피해갔을지언정 훗날 머지않아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 것인데 앞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검찰이 혐의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 이리저리 오가는데 검찰을 너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을 믿다 유동규 씨 당신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자신이 선을 지나치게 넘은 것을 알까요?